내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쌤이랑 같이 그러니까 특강을 수강해서 공수트를 듣건 뭐 아니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뭐 나한테는 좋겠지만 나는 좋겠지만 뭐 솔직히 내 입장에서 너희들이 뭐 듣든 안 듣든 나한테 개인적으로 달라지는 건 크게 없거든. 근데 내가 그냥 진심 어린 충고를 좀 해주면 이번 방학 때 지금 현행만 듣고 있는 친구들 이거 공통수학 1은 그냥 현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행만 듣고 있는 친구들도 집에서 내가 독학으로 하든 뭐 인강을 듣든 뭘 하든 간에 공수2는 꼭 해줘야 돼요. 이번 방학 때. 뭐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실 중간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거의 막바지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번 방학 그러니까 개강하고도 조금 여유가 있죠. 3월 말 정도까지 3월 중순 정도까지 공통수학 2에 대한 기념 공부를 끝내놓지 않으면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고등 과정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 심지어 청라고등학교는 진짜 죽었다고 봐야 돼요. 청라고등학교는 더합니다. 청라고등학교는 기하까지 이제 내신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목이 한 개가 더 있다라고 보면 돼. 다른 학교들은 이제 청라고랑 해원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뭐 대수, 고등학교 2학년 가시면 이제 대수, 미적분,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만 하는데 청라고는 대수, 미적분, 확통, 기하를 다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3분의 4배 이상을 한다는 거죠. 기하가 또 범위가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걸 2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가서 할 수는 절대로 없고 1학년 여름방학이랑 1학년 중간에 있는 여름방학이랑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대수, 미적, 기하를 그래도 1도 정도는 다 끝내야 되거든. 그렇지?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야. 기하 빼고 대수, 미적, 확통은 다 1회독은 끝내야 해. 1학년 과정 중에서. 근데 그때 이제 1학년 과정 중에서 끝내려면 공수 1, 2는 언제 해야 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공수 1, 2 이것도 사실 난 느리다고 생각해. 선생님 이제 여기 인천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내가 원래 분당 토박이거든. 분당이 어딘지는 아나 모르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당이 여기보다는 뭐 학구열이 좀 높은 데예요. 학군지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뭐 중등부터 고3까지 수업을 다 했지만 내가 거기에서 공수 1을 가르친 게 중1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거의 보통 중1을 대상으로 공수 1, 2를 했었고 보통 중2 올라갈 때쯤에 지금의 대수나 미적분 같은 것들을 끝내고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 과정이 다 끝나는 게 그냥 노멀한 상태야. 노멀한 상태. 그것도 빠른 케이스가 아니야. 더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중1을 대상으로 공통수학 1을 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못 가는 것 뿐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뭐 이미 지나가면 뭐 어쩌겠어. 그런 거는 뭐 돌이켜서 뭐 후회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빠른 게 아니고 나중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구나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공통수학 2까지 해놓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놨어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 공통수학 2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기본서, 뭐 개념 원리나 뭐 아주 흔한 교재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 하나 얇은 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정말 뭐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기본서에 있는 유제나 필수예제 이런 것들만 풀어보면서 좀 개념 정리를 스스로 하셔도 되고요. 뭐 인강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유명한 인강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물론 인강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그냥 평균적인 어떤 공부를 무난하게 잘 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찍기 때문에 뭐 개인의 수준에 맞췄을 때 개인의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서 뭐 들어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각자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강의를 적극적으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희들 선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이랑 3학년 되는 친구들 우리 학교에 학원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도 인강 다 들으면서 현행 수업도 여기서 현강 수업도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강이랑 현강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인강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강만 가지고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욕심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인강이랑 현강을 좀 병행해서 같이 들어도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쌤도 학창 시절 때 민감도 듣고 그룹 과외도 받고 다 했었거든. 그렇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내가 의지가 좀 있다면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대신에 선생님은 맥시멈 2명 정도 나를 떠나더라도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2명을 넘으면 안 돼. 그러면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섞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 가봅시다. 자, 필수 예제 3번은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보지 않을 거고요. 활용 문제니까 알아서 우리가 미지수 설정하고 식을 세운다. 근데 그 세워진 식이 부등식인 것 뿐이겠죠.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10페이지로 좀 넘어갈 거예요. 자, 210페이지로 갈 건데요.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첫 번째부터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을 절대값 포함한 케이스를 할 건데, 우리 일단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뭐 하기 전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한번 복습을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 복습을. 자, 우리가 어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자. 이게 뭐 중학교 수준의 복습인 거니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어떻게 푸냐라고 한다면 이 a가 지금 당연히 뭐 양수라는 가정은 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을 취하는 순간 얘는 지금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의 값이 뭐 0이나 0보다 작은 음수보다 작다 이런 거는 지금 해가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수 A, B 등을 가정을 했을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은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헤쳤을 때 요놈의 부호 반대로 바꾼 것과 자기 자신 사이에 낑겨있는 형태의 해가 도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점으로부터 걸어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절대값의 사전적인 의미, 수학적인 원래 의미는 이 원점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은,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a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 거리가 a가 되는 점들인데 그 거리가 a 이내인 점들의 집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결국엔 여기는 비워두고 여기는 비워두고 이 안쪽에 있는 값들을 해로 결정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크고요, a보다 작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x 값들은 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절대값 x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다라는 건 내가 딱 거리가 a가 되는 순간 여기 a가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을 건데 이거보다 더 멀어지는 점들을 다 모아보라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런 점들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도 더 왼쪽에 있어야 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더 크게 되겠지. 따라서 이 부등식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x가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지금 이 얘기를 은근슬쩍 넣고 있어요. 요거. 이 부등식도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경계값들은 내가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방정식의 해일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값 x가 a가 되는 순간은 x가 a일 때랑 마이너스 a일 때겠죠. 내가 얘를 풀건 이 마이너스 a와 a가 경계값으로 나온다라는 건 자명하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안쪽에 낑겨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바깥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계값은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뭐 혼합 형태가 돼 있는데 뭐 3번까지 보시면 한 번 또 a보다 크고 절대값 x가 b보다 작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도 뭐 좀 정의가 필요하겠죠. a가 b보다 맨 마지막에 가정이 좀 있네요. 얘는 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자. 여기가 뭐 2보다 크고요, 3보다 작은 이런 것들을 지금 푸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는
더 멀어야 되고 3보다는 가까워야 하는 거니까 자 정확하게 원점으로부터 원점 0으로부터 딱 거리가 2가 되는 지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두 개, 딱 3이 되는 지점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2보다는 멀고 3보다는 가까워야 하는 거니까 결국엔 뭐 이만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만큼의 영역.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이 x는 0과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2보다는 멀지만 3보다는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걸 x에 대한 어떤 해로 표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여기거나 아니면 이쪽이다. 2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잠깐만. 이거 촬영 시작했나? 아 했네.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것은 너희들이 일단은 지금 원초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해를 내가 자연스럽게 적어봤지만 근데 이제는 뭐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x, 절대값 x가 어떤 양수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놈과 그놈의 반대 사이에 끼인겨 있다. 이걸 바로 적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얘도 뭔가 양수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큰 것보다 크거나 그거 반대보다 작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진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a, a의 안쪽에 박스 형태로 해가 도출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a보다 오른쪽 이렇게 양팔 벌린 형태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표현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앞으로 얘를 뭐라고 할 거냐? 얘를 오므림 형태라고 할 거예요. 오므림 형태. 발을 오므리다 팔을 잠깐만 국어적으로 좀 헷갈리네.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모으는 걸 뭐라 그러지? 오므림 형태. 하여튼 애매하게 써야지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양팔 벌린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얘는 뭐 이름 붙이기 좀 애매하죠. 그냥 얘는 풀었을 때 여기랑 여기다. 그거를 스스로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정확하게 2랑 3 사이에 끼인겨 있는 게 나올 거고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이 음수 쪽 세개에서도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보다는 멀고 3보다는 가까운 지점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거를 푸는 연습은 스스로 좀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 밑에 이제 2번의 내용도 있는데 우리 얘도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절대값을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필수 예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만 좀 해보자. 바로 1번. 바로 1번. 필수 예제 1번에 바로 1번. 얘 보시면 절대값의 2x-3 얘가 3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자, 우리가 절대값 어쩌구가 뭐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면 이거 머릿속에서 뭐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얘 음수 버전과 양수 버전 사이에 끼여 있다. 이렇게 바로 적을 줄 알아야 해.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여기에도 다 등호가 들어가겠죠. 이 2x-3이라는 거 이 자체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요렇게까지만 적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1도 아닌 거지. 우리가 마이너스 3 없애주기 위해서 모든 변에다가 플러스 3을 해주시면 0 되고요. 2x 되고요. 6 되고요. 요 2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변에 2로 나눠주시면 0 되고요. x 되고요. 3 되고요. 2로 나눴으니까 양수이므로 분모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1번의 정답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부동식을 풀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 x값의 범위를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1 이상.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5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우리가 이 양수 버전에서도 있을 거고요 음수 버전 쪽에서도 있을 거니까 이
요 x 플러스 2라는 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이러한 범위를 만족시키는 거고, 또는 저 x 플러스 2라는 것 자체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거나 같아도 괜찮은 거니까 얘를 그냥 한 몸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죠. 얘를 한 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수직선상의 0에 여기 여만큼 또는 여기 이만큼에 포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쪽은 얘가 되고 이쪽은 얘가 된다. 그러면 각각을 좀 정리만 좀 해주시면 2 뺐을 때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3 또는 여기 또는 요거 2 빼주시면 마이너스 1 x 3 여기이거나 여기이다. 이 자체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였어요.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숙달이 되면 각각의 케이스별로 내가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절대값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식의 형태가 바뀔 수 있겠죠. 바뀌더라도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한 몸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1차적인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안에 있는 걸 그냥 한 몸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디테일한 정리를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 한 몸으로 생각하고 디테일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거기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에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필수 예제 2번인데 여기서 조금 더 조금의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2x 마이너스 1 요 놈의 절대값을 붙인 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는 이 경계에 있는 값이 값이었잖아. 근데 얘는 지금 값이 아니라 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절대값을 풀었을 때 얘 부호 반대로 바꾼 거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왜? 얘가 뭐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우리가 원래 절대값을 해결하던 그 원초적인 방법 요 안에 제로값을 찾는 거죠. 제로값. 그래서 x가 지금 제로값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2분의 1 때문에 얘가 처리되는 이 세상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그래서 x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다면 만약에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해놓고 절대값을 먼저 벗겨주고 가시는 거죠.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작다면 음수 처리되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보다 작다라는 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건데 항상 내가 케이스를 나누면서 가정을 깔고 있다면 이 가정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2분의 1보다 작다. 마치 이 가정 부등식과 이 결론 부등식을 연립하는 느낌으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연립하는 거겠지. 겹치는 부분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나온 답이 얘니까 이 가정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얘까지 적어주시면 결국에 그게 연립 부등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결론이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2분의 1보다 작다. 자, 두 번째 케이스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양수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오면서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넘기면 우리 3x가 4니까 x가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3분의 4보다 작다라는 거, 이 3분의 4보다 더 큰 값인 거 맞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1 이상, 3분의 4 미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 얘가 정답이야, 얘가 정답이야?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얘 또는 얘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경계값에 딱 값이 놓여져 있을 때는 바로바로 그 원래 절대값의 진짜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1차적인 풀이법을 익히고 바로바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제로값을 떠올리면서 영역을 나눠주고요. 그 절대값을 먼저 뭔가 결정된 식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정답을 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을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2번인데요. 2번도 한번 해보시면 바로 2번입니다. 얘는 이제 절대값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뭐 똑같지? 그럼 제로값이 두 개가 나올 거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1이고요. 더하기 x 마이너스 2 절대값을 한 게 얘가 지금 5 이하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각각 절대값이 두 군데 있으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을 0으로 만드는 값이 2이고 우리가 이 제로값이 두 개가 나와서 내가 나눠줘야 될 구역의 수는 세 군데가 되겠지. 여기, 여기, 여기 각각에 대해서 이 절대값 두 군데가 풀리는 양상이 좀 계속 달라지겠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또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2보다 작다면 항상 등호는 데가 크거나 같은 쪽에다가 붙이는 게 관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세 번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엔 그냥 세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건 잘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지금 둘 중에 작은 제로값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라는 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다라는 얘기겠지. 실제로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면 마이너스 2 같은 걸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 이하다라고 하면서 얘는 마이너스 x 저쪽으로 넘기고 1 마이너스 바꾸면 4 마이너스 4가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얘가 최종적인 결론이 될 건데 모순이 발생한 것 같지가 않네요. 맞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정답이 되겠죠. 답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왔어. 이렇게 넘어오면 어디가 0 이상으로 바뀌는 거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지금 여기 0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양수, 얘가 음수 0 이상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앞쪽 게 부호는 그대로 딸려올 거고요. 뒤쪽 거는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 이하이다.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좀 낯선 형태가 나오죠? 지금 xx이 사라지면서 요거 3이 5보다 작다. 지금 x에 대한 해를 구해야 되는데 x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절대적으로 참인 부등식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겠지. 내가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성립.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정답이 될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는 x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굳이 x값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x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부등식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x가 뭔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집어넣을 공간이 없잖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으니까 모든 실수야. 근데 애초에 가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동과 수직선 전체 중에 겹치는 영역은 그대로 이 가정이 결론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다. 조금 낯설었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결과로 남게 됐으면 얘는 절대 부등식, 마치 x에 대한 항부등식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해로 표현했을 때는 모든 실수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건 수직선 그 자체니까 이 수직선 자체와 얘의 겹치는 영역은 그대로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범위는 항상 수직선 안쪽에 포함되는 범위이니까요. 작은 영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상으로 넘어오면 둘 다 0 이상인 거니까 둘 다 그대로 나와서 바로 써볼게요. 2x-1입니다. 2x-1이 5 이하가 되면서 얘는 x가 3 이하다라고 나오지만 항상 가정을 깔고 왔기 때문에 얘와 얘의 겹치는 부분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2 이상 3 이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그럼 이 문제의 진짜 정답은 얘 이거나 얘 이거나 얘 이거나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는데, 근데 잘 보면 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끝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2보다 작다인데 여기서 또 2보다 크거나 같다로 출발하는 거니까 이 세 개, 얘거나 얘거나 얘는 결국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냥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전부 다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정답을 일목요연하게 쓰고 싶으면 얘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또는 방정식의 원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풀이에요. 항상 제로값을 기준으로 해서 제로값을 경계값으로 해서 구역이 몇 군데 나눠지는지 판단하시고 각각의 가정에 따라서 답을 구한 다음에 가정과 부합하는 부분만 최종적인 정답으로 채택해주고, 이 세 가지는 열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정답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볼게요. 지어서 저 문제를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이제 뭐 절대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사실 그냥 경계 제로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구역 두 군데로 나눠서 푸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절대값이 두 군데 이상 들어가 있어, 실제로 이렇게 1차식이 있는데 두 군데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러면 그래프로 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걸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1 절대값,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 절대값, 얘가 5 이하라는 부등식인데, 뭐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우리 실근은 결국엔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잖아. 그럼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도 결국엔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어떤 높낮이 관계로 관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엔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좌변과 우변, 변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각각의 변에 있는 놈들을 함수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이걸 그림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부터 나는 얘를 그냥 y는 이라고 붙여보고요, 얘도 y는 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좌표 평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근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아까 우리 제로값이 마이너스 1하고 2인데 잘 생각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x자리에 2 이상을 집어넣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다 그대로 풀린다고 했죠? 이거 그대로 더하는 게 함수식이 될 거야. 그럼 2x-1이라는 1차 함수, 즉 직선이 나오는 거니까 기울기가 2이면서 2x-1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얘가 y는 2x-1이라는 직선이고, 얘는 2 이상의 어떤 정의역이라는 표현을 지금 못 쓰죠. 그 x값에 넣어볼 수 있는 값이 2 이상인 영역일 때 그림이 요따구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제 이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2 미만인 어떤 값을 집어넣어 볼 때는 얘가 뒤집히고요, 얘가 그대로 나옵니다. 난 지금 일부러 여기서부터 그린 거거든. 우리가 제로값이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오른쪽으로 쭉 적어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는 둘 다 그대로 나와요. 둘 다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더해준 게 함수식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조금 밀어볼게. 이렇게 옮겨가는 순간 누가 뒤집히는 거야? 얘가 뒤집히는 거야. 얘가 뒤집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얘랑 합치면 플러스 3이라는 그냥 상수함수가 나와버리거든. 3층에서 그냥 일자로 연결되는 이런 놈이 나오는구나. 요 놈의 이름이 y는 3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가 반대로 뒤집히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어서 실제로 더하면 그냥 3층에 고정되어 있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제 왼쪽 즉 쭉 밀다가 뒤집었어. 얘까지 뒤집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집어넣을 때 이 둘 다 뒤집힌 형태가 나오는데 자, 이게 두 개 다 뒤집힌 건 결국엔 아까 둘 다 안 뒤집혔을 때의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겠지. 부호가 반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함수식도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고 정확하게 기울기가 절대값이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두 직선이 기울기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면 그거 대칭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가운데 어딘가를 기준으로 이건 정확하게 선대칭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에 결론은 이거야. 이따가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 건데 요거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요번에 그냥 그리는 연습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y는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함수를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방법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 마이너스 1, 2 제로값을 구해요. 제로값을 구하고 그걸 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얘 전으로 양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그래프가 갑자기 식이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꺾이는 점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인 순간에는 여기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이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의 값이 일치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1, 값이 일치되는 순간이 2라는 얘기거든요. 이 제로값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 잘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내가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본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본다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타고 오더라도 마이너스 1일 때 3층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층으로 연결되니까 여기는 그냥 점으로 메꿔진다는 얘기겠지. 마찬가지로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3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직선을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2일 때의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으니 결국엔 이 3층에 있는 직선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경계의 순간에서 바로 전과 바로 후의 값은 여기에서 일치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연결되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좀 결론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거였죠? 내가 제로값들 중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거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큰 것보다 큰 영역에서는 얘네들을 다 그대로 더해준 게 가장 오른쪽에 그려지는 그래프의 이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밀 거야. 내가 여기 요 부분을 분석하고 싶으면 이렇게 손바닥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쓸고 지나간 부분이 뒤집힐 거예요. 얘가 뒤집힌다는 얘기야. 항상 오른쪽부터 뒤집히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부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지나오고 여기까지 지나왔다면 둘 다 뒤집혀 있을 건데 어차피 둘 다 안 뒤집혀 있는 거에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를 그렸으면 맨 왼쪽 부분도 바로 그릴 수가 있겠지. 그거를 한번 3개짜리로 연습을 또 해볼게. 자, 얘는 내가 일부러 여기가 제로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라고 적었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건 좋지 않아.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걸 그래프로 분석할 거면 제로값이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좀 할 거야. 여기를 먼저 쓴다는 얘기지. 이거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1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순서만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제로값은 그럼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 번만 적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야. 그러면 이거 전후로 양상이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인 순간, 마이너스 1인 순간, 2인 순간에서 뭔가 꺾이는, 여기서도 뭔가 꺾이는 형태가 도출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부터 손바닥으로 쓸고 지나갈게. 내가 이쪽 부분의 값에서의 어떤 함수의 형태를 분석할 때는 얘네들이 다 그대로 나온 형태예요. 이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양수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세 개를 그냥 그대로 더한 3x 플러스 1이 이쪽에서의 그래프가 될 거야. 얘가 y는 3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딱 2가 되는 순간에 어떤 높이값만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이 집어넣었을 때 7이 되니까 아 여기가 지금 7층인 즉 2,7인 점까지 이렇게 왔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동해보자. 하나 움직일게요. 그럼 누가 뒤집히는 거야? 이 제로값이 제일 큰 쪽부터 뒤집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러면 여기만 반대로 나온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에다가 얘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 뭐 반대로 바꾼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그럼 2x 더하기 3에서 빼기 얘를 하면 2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2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아까 기울기 3짜리인 것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되겠지? 그게 어디까지 그려져? 이 마이너스 1까지 그려져. 이게 대충 2x 플러스 5라는 얘기예요. y는 2x 플러스 5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2x 플러스 5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2x 플러스 5 아닌 것 같은데? 2x 플러스 x 플러스 5지? x 플러스 5가 되겠죠? 요거 더한 다음에 얘 뺀 거니까. 그래서 x 플러스 5를 타고 와도 이 집어넣었을 때 7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꺾이는 직선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도 건너가 볼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건너가면 이번엔 얘가 그대로 얘네 둘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얘에다가 얘 빼고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맨 왼쪽 거는 어차피 뭐야? 뒤집고니까 아까 요 놈에 그냥 마이너스 곱한 거랑 똑같겠지? 그리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결론적으로 기억하시면 마3x-1이라는 건 정확하게 요 놈이랑 기울기적으로 대칭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3x-1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 관계를 보자. 이게 제로값이 3개인 거니까 3번이 꺾일 거야. 홀수번이 꺾일 거란 얘기인데 결국에 내가 여기서 1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하나가 더 뒤집혔을 때 얘가 기울기가 정확하게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니까 사실 이 경우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여기 가운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데칼코마니 이거를 느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치 이게 대칭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2차 함수는 아닌데 뭐 마치 아래로 굴러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고 여기서 한 번 꺾이고요. 한 번 꺾이고 한 번 꺾인다. 즉 제로값의 개수만큼 꺾이는 횟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니게 전부 다 뭘 때? 1차일 때. 이게 직선이고 직선 3개의 절대값을 붙여서 연결한 거니까 뭔가 각각의 부분도 다 직선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뭐 2차 형태가 나올 수가 없겠지? 이거 절대값을 벗긴다고 해서 얘가 차수가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 1차끼리 어차피 덧셈 뺄셈으로 결합을 해봤자 1차인 거니까 각각의 파트들도 당연히 다 직선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 그리는 걸 연습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이제 연습이 이게 좀 빠르게 되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알고 이제 결론을 알면 자 여기 다 그대로 뽑아낸 거 맨 오른쪽이야. 다 반대로 뽑아낸 거 얘랑 대칭으로 왼쪽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는 꺾이지만 연결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제일 먼저 그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뒤집히면 기울기만 조금 줄어든 양수가 될 거예요. 대충 그려. 그
다음에 두 개 뒤집으면 이제 음수로 기울기가 바뀌죠. 즉 기울기만 보는 거야. 기울기만. 기울기가 3이었다가 1이었다가 어차피 이런 더하기요 더하기 1 이런 거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연결되는 거 무조건이니까. 그래서 기울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꺾인 아래로 볼록의 형태 또는 뭐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 하지만 꺾인 직선들끼리 연결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있으면 빠르게 그릴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요거죠.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 어디냐. 지금 얘 함수값 하나만 구해볼게요. 아, 구했지 이미? 여기가 3층이잖아. 그럼 5층이라는 건 여기 있다는 얘기지. 이게 5층이라는 얘기야. 자, 얘가 y는 5다라는 얘기야. 이게 만약에 등호였으면, 방정식이었으면 요 놈이 5와 같아지는 그 값을 구하세요 인 거니까 이 점의 x 좌표, 이 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게 답일 건데, 뭐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알파 베타가 해가 되겠죠. 근데 얘는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 부등식인 것 뿐이니까 그걸 그냥 범위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알파랑 베타가 해에 무조건 경계값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냐. 그리고 심지어 5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 지금 꺾인 하얀색 이 그래프가 초록색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같거나 아래쪽에 그려지는 영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은 아니겠죠.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정답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이게 될 건데, 그냥 알파 베타를 이제 구해야 되겠지. 뭐 구하는 건 1도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랑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2x 빼기 1이 5가 되는 순간, 지금 2x 빼기 1이라는 거랑 5라는 거랑 만나는 지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2x 빼기 1이 5가 되는 순간 언제야? 지금 나는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이 순간의 베타 값을 구할 때는 방정식으로 보고 있는 거지? 계속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x-1이 5라는 건 x가 3이라는 얘기니까 이 베타가 3이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5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5니까 이게 5다라고 생각해보면은 x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구나.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될 거고, 아까 내가 지웠지만 아까 그냥 식으로 푼 거랑도 정답이 당연히 일치하겠죠.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다. 맞나요? 맞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적으면서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건 한번 좀 적어보세요. 이것도 내가 프린트로 만들어 줄까 하다가 그냥 이거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요거는 좀 적어줘야 돼. 내가 이게 분석을 쉽게 하려면 제로값이 점점 커지게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치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듯이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주시고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제로값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제일 작은 제로값을 갖고 있는 놈을 맨 왼쪽에, 그 다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전부 다 양수로 뽑았고 하나 뒤집고요, 두 개 뒤집고, 셋 다 뒤집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나가면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좀 편해질 거예요. 네, 방향도 정리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신 분들은 222페이지로 갈게요. 222페이지. 자, 2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내가 2차 부등식에 대한 기념편을 다 건너뛰고 그냥 바로 문제로 간다는 얘기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적어놨는데 우리 방정식의 식은, 즉 방정식을 분석한다는 건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 그 관계로도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은 어차피 부등식의 해의 경계에는 방정식의 해니까 즉 이걸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분석하는 방법이 똑같아. 대신에 이 부등호가 등호로,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 것 뿐이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을 짬뽕하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물을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 가서 실제로 문제를 한번 구경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자, 그래서 얘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보자. 얘가 fx, y는 fx라는 2차 함수겠죠? 형태를 보니까. 그리고 얘가 y는 gx예요. 1차 함수겠죠? 직선이니까. 그랬을 때 바로 1번. 자, fx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어라. 얘는 2차 함수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2차 식일 거고 어떤 2차 식이 0보다 작게 하는 그러한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얘를 부등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부등식으로 보겠지만 그냥 함수와의 관계로 보면 이건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했을 때 이 fx라는 함수가 0이라는 함수보다 작은 쪽을 구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답을 쓸 때는 x에 대한 값을 쓰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x 값의 범위를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등호였으면 얘랑 교점을 구해보세요. 즉 같은 점, 공유하는 점의 x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고요. 작아지면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 x축이 지금 하나 더 그려져 있죠.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x축. 자, 얘를 그래프로 볼 때 항상 이 0이라는 건 x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y는 0인 거니까. 그 다음에 좌변의 함수도 y는 fx를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 요거 두 개만 바라보면 끝인 거지. 내가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는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지금 뭐 그림으로 풀어봐라 대놓고 그림을 준 거잖아. 그래서 요 곡선이 직선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의 범위는 x에 대한 범위겠죠? 항상 값은 높낮이로 그 다음에 해는 좌우 값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1과 3이 교점의 x좌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1하고 3이다. 이게 등호였으면 정답은 x는 1 또는 3이라고 적는 거고요. 이게 부등호가 됐기 때문에 뭔가 1과 3을 경계로 하는 부등식의 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정답이 되겠네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부등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도 값이 아니라 범위로 바뀌는 것 뿐이고요. 이 값을 읽을 때는 작다라는 건 아래쪽이다, 크다라는 건 위쪽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해를 작성할 때는 그때의 범위, 이 좌우 값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범위는 1부터 3까지인 건데 1하고 3이 포함되냐 안 되냐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등호가 0이 딱 되는 순간은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1인 순간과 3인 순간은 제외해 주셔야 되겠지. 근데 내가 이걸 계속 안 지우고 있는 거야. 이 세 줄이 다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쉽다라고 표현한 건데 물론 앞에 과정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 대한 그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다 끝났을 때는 부등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느껴보시길 바래요. 필수 예제 2번 가볼게요. 2번. 자, 필수 예제 2번에 바로 1번을 보면 얘도 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게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웬만하면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한쪽으로 다 정리하는 게 보편적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차함수를 볼 건데 뭐 우리가 넘긴다는 얘기인데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푸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요. 내가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판단하는 건 항상 습관. 그러면 이게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나는 자, 이게 어떻게 범위가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여기가 등호였다면 지금 이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가 이따구로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x축과 0이라는 건 x축을 의미하네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이란 얘기지.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이란 얘기지. 그치? 근데 그게 등호가 아니었네. 그럼 내가 그림의 도움을 받을 때, 그림을 그릴 때는 어차피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봤자 이 관계는 표출이 가능한 거니까 표현을 해놓으시고 최종적인 정답을 낼 때는 이제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그 x값의 범위, 즉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또는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숙달이 되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로 잘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걔가 0보다 작다라는 꼬라지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됐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낑겨 있는 형태가 바로 해가 된다.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보자마자 아마 여기 중에 이미 그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까지만, 자, 3번을 보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가 0보다 큰 걸 이 부등식을 풀어봐라 라고 했잖아. 근데 뭔지 잘 모르겠으면 항상 좌변 함수, 우변 함수 한쪽을 0으로 정리하고 두 함수의 관계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등호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그냥 방정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니까 x는 직접 근해 공식으로 한번 구해본다면 2분의 짝수 공식 써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오니까 마이너스 4 이거 허근 나오죠? 그러면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애초에 이 좌변 함수와 우변 함수, 즉 좌변의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되겠다.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선 결국엔 그림의 도움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축을 한번 그려볼게. x축을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 x축과 안 만난다라는 건 그림이 위에 떠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안 만난다라는 게 떠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최고차항 계수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이놈이랑 안 만나려면 이렇게 위쪽에 떠있는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부등식의 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곡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전부 다요 하시면 되겠죠. 어디 쪽에서 위로 쳐다봐도 항상 곡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이 2차식의 값이 이 0이라는 값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 구간에서. 따라서 x는 모든 실수.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뭘 하는지 좀 느껴봐야 돼. 내가 부등식을 볼 때 2차건, 3차건, 4차건 이 부등식 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게 힘들다면 결국에는 이 함수끼리의 관계로, 즉 좌표평면에서 그림의 관계로 바라보시면 시각적인 도움을 받아서 정답을 작성하는 게 매우 쉬워진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를 좀 가볼 건데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자, 얘도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도 2번만 좀 해볼 거예요. 2번만. 바로 2번을 보면 필수예제 3번에 바로 2번 x제곱 더하기 x-1 얘가 2x 더하기 1 2차식도 있고 절대값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일단 이 절대값 얘 2차 함수를 그리고 요 절대값을 포함한 어떤 1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거 그려본 친구들은 이제 알겠지만 어떻게 그려질까? 요거 2x 플러스 1이라는 거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질 건데 절대값을 씌운다는 걸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음수도 다 양수로 바꾸란 얘기니까 그대로 부호, 절대값을 유지하면서 부호만 반대로 바꾸란 얘기니까 이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게 그대로 접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값 1차식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항상 이렇게 V자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어딘가 있을 거니까 반대로 뭐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해도 절대값을 붙이면 이 부분이 부호만 양수로 바꾸는 거니까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위로 접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얘를 V자로 그리고 얘를 2차 함수 그린 다음에 2차 함수랑 V자가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내가 봤을 때 그림으로 분석하는 게 그렇게 썩 편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항상 양방향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림으로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편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냥 식으로 가면 되겠죠.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로값이니까 얘를 가지고 경계를 좀 구역을 나눠줘야겠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라면 x가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면 그러면 이때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요거 그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거 가지고 뭐 지금 좌우변을 다 살려놓으면 분석이 힘든 거니까 넘겨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얘가 0 이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와서는 얘가 x랑 x 플러스 3이 0 이상이다라는 거니까 지금 와서는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겠지? 지금 이러한 가정하에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 때 이제는 그림을 그리기가 좀 쉬운 상황이잖아요. 얘를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x축이고요. 이 x축과 만나는 등호로 하고 생각했을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0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2차 곡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범위는 마이너스 3 왼쪽이거나 0 오른쪽이거나 따라서 얘는 x가 마이너스 3 이하이거나 또는 x가 0 이상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죠. 왜 아니야?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깔고 갔으니까 얘랑 진짜 이놈이랑 겹치는 부분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되는 범위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3 이하이다. 요것만 남게 되겠네요.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 안 되면 얘랑 쟤랑 둘 다 수직선상에다가 그려보는 거야.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양팔 벌린 형태가 해가 나왔는데 근데 애초에 가정 자체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푼다는 관점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빵꾸가 뚫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두 개를 연립했으니까 지붕이 두 개인 부분만 최종적인 정답으로 채택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쭉 가는 영역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다음 요거 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빨리 가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안 뒤집히는 거니까 2x 플러스 1로 처리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되면서 이제는 얘가 그냥 이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그림으로 분석을 해도 되고 나는 그냥 이 식의 패턴을 기억하고 바로 패를 쓰셔도 되는 거고요. 결국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 이상인 거니까 다시 한번 이차함수 직선 x축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이게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마이너스 1,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얘가 실제로 등호가 아니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곡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는 지금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또는 x가 2 이상이다. 근데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죠. 다시 얘와의 겹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얘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x가 2 이상이다. 그러면 진짜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은 x가 마이너스 3 이하이거나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계속 우리 조금씩 형태가 복잡해지는 건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절대값을 원래 식을 처리하듯이 얘 경계값을 가지고 나누어서 최대한 이쁘게 정리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에서 그림을 그려서 분석할 수도 있고 끝까지 식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방정식부터 지금 부등식까지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4페이지까지 좀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필수 이제 4번 활용도 한번 풀어보시고 숙제는 22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226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227페이지부터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226페이지 그리고 RPM도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 전까지예요. 2차 부등식의 끝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책이 없으니까 이거 한 번만 볼까? 몇 번 걸리지? 120페이지까지네요. 120페이지까지입니다. RPM 120페이지. 완솔 2